패널은 이제 앞으로 계속 근접시공하고는 붙여가지고 나오니까 아까 그 자료들 진짜 공부를 조금 해놓으세요. 다음 시험에는 그거 이용해가지고 많이 쓸 수 있게끔. 모래질 집안과 폐기물 집안에 적용하는 동다짐 공법의 설계, 확인 시험, 시공 관리. 이게 요거하고 따로 언급을 해줘야 될 거고. 모래질 집안, 폐기물 집안. 그 다음에 설계에 주의사항, 고려사항, 설계 시 조사부터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현장 확인 시험, 시공 관리 세 가지를 다 언급을 해줘야 되겠죠. 모래 집안의 특성, 폐기물 집안의 특성. 모래 집안은 치마가 즉시 치마잖아요. 즉시 치마에 대한 어떤 언급을 해줘야 될 것이고, 동다짐 할 때, 동다짐이 중요하지. 동다짐 할 때, 그 모래 동다짐 할 때 그 어떤 메커니즘하고, 그다음에 동다짐 공법에 미치는 영향, 인접이나 영향이나 아니면 이거 반드시 해주라 했죠. 동적 하중이 나오면 이거 뭐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이거. S파, P파, L파, R파. 요 그림. 이 그림, 이 장비 하나 그려주고 이게, 여기에 장비를 요렇게 그리면 되겠죠. 하중 P가 작용했을 때, 요 P파,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뭐, 러브파, 레이드파, 이거 그림이 내진이 나오든, 뭐, 동다짐이 나오든, 동적 하중에 대해서는 다 그려주면 돼요. 아무 때나 그려줄 수 있는 거예요. 요 그림 자기 걸로 만들어서 가져가시고, 동다짐 공법 메커니즘이 요거에 연관시켜서 설명해 주면 됩니다. 각종 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모래질, 폐기물, 동작의 공법 설계를 할 때, 모래질 때는 설계 시에 뭐, 그 다음에 확인 시험할 때는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해주면 되겠죠. 너무 성의 없이 해놨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일단, 그 대제목 이끌어가는 건 답안은 다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그림을 많이 그리고 그림에 이제 그 문제에 대한 거 이제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그림을 그려줘야 되겠죠, 그죠? 동다짐은 제가 시험 치기 전날 말씀드렸나요? 이번에 시험 칠 때 보고 가시라고. 나올 것 같았어. 프리로딩. 지하 연속벽 해석 시 고려사항과 굴착 중 트렌치 내에 사용한 안정액 이제 트렌치 내에서 굴착 중 트렌치 지하 연속벽에 해석이 지하 연속벽 이 프리로딩이 왜 나왔지? 이 프리로딩이 나온 이유는 상규시 문제 뭐요? 지나갔어요. 그거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여기에서 이제 폐기물의 안밀 특성. 폐기물은 안밀 특성이 있잖아요. 얘는 즉시 치마잖아요. 자, ST가 SC, SI, SC, SS잖아요. 근데 폐기물은 더하기 ST가 또 있죠. 시간 의존적인 의해서, 그러니까 T2분의 T3가 있잖아요. 그죠? T1분의 T2가 있으면 얘는 T2분의 T3가 있다는 거. 요거를 가지고 가라고 제가 밑에 안미를 넣어놨는데 일단은 모래질은 이거야. 요거 하나만 하는 게 모래 집안이고 폐기물 집안은 요거라는 거죠. 그죠? 이걸 다 언급을 해줘야지. 그죠? 그래서 안미를 밑에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한번 보시고 이거는 안미 연직 배수제. 이게 뭐냐 위에 거 아닌데 왜 요거 있지? 6번이네. 6번이 요거 아니네. 이건 없네요. 집안 신소재 토목성질을 이용한 이것도 없고 지한석도 이게 왜 없지? 빠졌네. 일단 그러면 아까 뭐였죠? 진공안밀 한번 볼게요. 자, 테르자기 안밀 이론은 기본적으로 샌드 드레인, 공법기 이런 발원식의
바론이 제안한 식을 가지고 바론의 식을 가지고 한스보하고 누가 요시쿠니가 이제 했죠. 그게 그 이론식을 가지고 하는 건데 어쨌든 이 연직 배수제를 시공을 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들어오는 투수계수 첫 번째 KH 수평 방향 투수계수 KH2, KH1이 있는데 1이 커야 돼요. 2가 커야 돼요. 원이 커야 되죠. 그죠? 물이 요 와서 막히면 안 되잖아. 근데 원이 커야 되고 배수제는 더 커야 되죠. 배수제는 더 커야 된다. 요 순서대로 투수계수가 일단 나와줘야 되고 여기에 이제 3에서 4D가 교란 영역이라는 거. 교란 때문에 일어나는 게 스미어죠. 스미어하고 웰하고 이게 훨씬 더 큰 영향이 있대요. 그래서 그 바론의 식을 기준으로 한스보, 요시쿠니, 오누에 한 사람도 있잖아. 한스보, 요시쿠니, 오누에. 바론이 있구나. 근데 이 사람은 요시쿠니는 웰만 고려를 했어요. 그죠? 바론은 두 개 다 미고를 했어. 바론은 최초 제안자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라는 이 식을 제안한 사람이 바론인데 바론은 두 개 다 고려를 하지 못했어. 그 다음에 한 게 요시쿠니가 웰만 고려를 했고 한수보하고 오누에가 두 개 다 고려를 했는데 그러니까 웰 저항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자가. 볼게요. 그 다음에 KH2가 작으면 암밀이 지연된다. 결국 그 간극 막힘이 생김으로 인해서 요런 식들을 써줘야 돼. 아까 처음에 1교시 문제에 암성토에 의해서 암밀 침하될 때 그러니까 암밀에 관한 식들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연약 집안이 나오면 무조건 암밀에 관한 식들을 써줘.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이게 그냥 단순하게 암밀이 지연된다는 말보다 요 식에 의해서 암밀이 지연된다. 시간이 늘어난다는 개념을 내가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좀 답안지에다가 녹여주라고. 그 다음에 웰정 연직방향 투수계수는 암밀 과정에서 일정하다고 가정했다. 실제로는 연직방향 투수계수가 투수계수 저하로 인해서 암밀 지연 현상이 발생한다. 이게 이제 원래는 타설을 이렇게 하지만 집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꾸불탕 되겠죠. 그래도 물론 물은 들어와. 그렇지만 연직배수 일직선인 것처럼은 올라오진 않겠죠. 그죠? 어쨌거나 물이라는 것은 수두의 차에 따라 수두를 따라서 가기 때문에 물이라는 것은 흐르는 방향이 어디로인가는 가지만은 실제적으로 이런 훨씬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제한자별 효과 이 식 정도는 가지고 가시고 한스보의 식이 사설 간격을 이제 고려해가지고 한스보로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결론으로 갈 건데 스미와 웰을 고려한 개수를 써준다. 이까지는 못 외우더라도 또 요 한스보 요식 정도까지는 좀 외워두시죠. 이 XP에다가 요거냐 하잖아. 그죠? 배수제 직경, KS, 투수계수, 존, 거리, 이거는 내가 그냥 참고로 해놓은 거고. 자, 이게 중요하죠. KS와 수평 방향의 그와 DS의 결정, KS와 DS의 결정, 이 그림에서, 여긴 안 나와있네. 그래서 결론 설계를 할 때 여기에, 간격이 나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위에 있나요? 여기도 없네. 그게 중요한데 연직배수제에서는 어디에 있냐면 있어요. 어딘가에 반드시. 나와라 빨리. 요거죠, 요거. 직경하고 등가 위의 직경을 가지고 삼각형 배치하고 사각형 배치일 때 요 결정한 공법을 설계할 때 요렇게 할 거냐 요렇게 할 거냐 요 식이 결정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아까 한 거였어요. 그죠? 끝에 있었나요? 많아요. 일단 통수능력 시험하는 것도 이 답안지에 들어와도 되고 아까 일단 간격제 설치하는 거 그다음에 각
제한자별 이론식, 그리고 영양인자, 측변 재단기론 세동기, 스갑, 변형, 그거에 그 배수 재변, 그러니까 PVD가 이렇게 생겼어요.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요런데 이렇게 딱 이렇게 요게 플라스틱이야. 재질이. 요게 이제 길이 방향으로 쭉 있는 거예요. 요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뭘로 토목 섬유로 딱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요 사이로 물이 흘러 들어가는 거야. 우리 현장에 그 절단한 거를 그 시공할 때 봤는데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사이에 이제 여기에 침투가 되는 그 클로깅이라는 게 아까 1교시 때 문제도 나왔었죠. 요거 하고 측변 재단기 온세동기 있네. 측압 변형 재질, 요 재질에 따라서 이 단면적에 따라서 이 길이, 이게 이 배수대의 길이에 따라서 요게 집안의 온도하고 실내 시험하고 현장의 온도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세립자의 이동, 여기다 클로깅 현상 이런 게 동수규배. 공기하고 측압이 제일 중요한데 공기가 많은 영향을 미친대요. 그래서 할 때 웰의 인자, 영양 인자가 요런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안밀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안밀도를 측정을 할 때 계측에 의해서 안밀도를 측정하는데 어쨌든 간극 수압이 100% 빠져나갈 거를 이제 1차 안밀이 종료됐다고 이제 가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 가정법이 이제 가정을 하는 그게 이제 문제가 많다라는 거죠. 언급을 해줘야 될 게 안밀 시험의 문제점, 실내 시험의 문제점, 교란에 의해서 일어난 실제 집안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 연약 집안의 처리에 이제 요런 배수제가 역할이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설계와 요런 문제점과 영양 인자와 이거에 안밀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죠? 결국은 안밀을 언급을 해줘야 되겠지. 안밀의 그 그래프들, 식들 그런 것들을 다 같이.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나오면 답안이 정말 풍요로운 이런 건데 68점이 나오는 거예요. 68점.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제가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게 많이 다 하려고 하시지 말고 선택을 해서 그거를 75점 만점 중에 68점을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해서 가시라. 근데 나오는 거는 이제 뻔히 정해져 있어요. 그죠? 제가 얘기할 때 이게 지금 보면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기본적인 이론이 없으면 얘네들 풀 수가 없어. 조사에 대해서 한 문제도 없지만 조사가 다 나오잖아요. 문제마다 다 있잖아요. 그리고 얕은 기초, 깊은 기초 할 때 기본 이론들이잖아. 정력학적 지지력 공식, 하중, 이런 것들 기본 이론을 가지고 그리고 터널은 내공번이 제어법에서 거의 다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그 이제 기본 이론을 가지고 이제 제가 강의는 기본 이론을 위주로 할 거예요. 근데 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답안지에 갖고 갈 때는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이것들을 다 아우러서 뭐 터널이 나오든 사면이 나오든 말뚝이 나오든 다 아우러서 그 종합체적인 그걸 원하는 거야. 이 시험 출제자들은 이 문제를 읽어보면은 가만히 읽어보면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45점 맞아도 돼. 다 전 과목 45점 맞으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출나게 2교시, 4교시까지는 한 교시당 60점 넘는 거 2개씩만 맞으면 아니 3교시를 다 할 필요는 그중에 2교시만 60점 이상짜리 2개만 나오면 돼. 2개씩만. 그럼 합격이에요. 선택과 집중을 해 무조건. 풍성한 답안이 나와요. 이렇게까지 제가 지금 이게 영역집안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까지 정말 다 쓸 수 있으면 정말 70점 안 나오겠어요. 저는 참고로 연약집안이나 안밀 문제에서는 거의 60점은 거의 다 나왔어요. 떨어질 때도. 시험 한 10번 보면 10번 정도 저도 되게 오래 공부를 해가지고 한 열 몇 번 봤어요. 그래서 1교시만 치고 나온 게 한 3번 되고. 근데 이제 그 처음에는 해도 하여튼 꾸준히 가는데 공부를 제가 이제 제일 잘못된 게 너무 넓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넓게 깊게. 그게 이제 장수 비결이었어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풍성한 답안을 60점짜리를 68점짜리를 목표로 하고 그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빠른 길.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전체를 다 아우르지 않으면은 그런 답안이 나올 수가 없는 거지. 강의는 강의대로 듣되
그거를 이제 답안 쓰는 연습을 하실 때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가서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 중에 이제 제가 쓴 답안들은 보면 대부분 나는 이제 책 보고 작성을 했기 때문에, 물론 안 한 것도 있고, 근데 내가 정리를 하려고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제 교재 2권짜리가 그 대부분 제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거의 이제 나는 정리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거의 좀 다 갖다 끌어다 쓰려고 노력을 했던 산문들이에요, 애들이. 이것만 보셔도 충분히 뭐 답 쓸 거는 많아요. 이 안에만 해도. 일단 그 아까 진공안밀 한번 볼게요. 진공안밀 아까 지나갔는데. 심의어 왜 이래? 결론이 뭐죠? 결론을 뭐라 했었을까? 평가. 웰 고려. 배수 저항이 심의어 효과보다 큼의 유의. 안밀 과정. 축소, 시간경에 따라 클로깅 증가, 심도 증가할수록 웰 저항이 증가한다. 심도가 증가할수록 교란 최소화 대책은 뭐 이렇게 하고 통수 능력 시험 실시, 샌드매트 재료 집중 투쟁. 이 정도는 다 그죠? 말 따먹기로 갖다 쓸 수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은. 이 결론을 이런 거를 잘 써야 돼. 여기에서 점수가 많이 차이가 나요. 결론을 쓰고 안 쓰고. 그 결론을 써도 여기에 이 문제성에 대한 키워드가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거의 진짜 높은 점수가 나와요. 다음에 뭐였죠 아까? 있네. 인공안밀. 초형 집안 표충부 배수제를 수평으로 타설하고 배수제 끝부분에 진공압을 작용시켜 강국수를 강제 배수시키는 공법, 수평 진공 배수 공법의 원리는 지하수의 변동이 없이 강국수압을 당초와 같은데 진공압에 의한 유형력의 증가분이 자 여기 대기압이었는데 이 대기 압력이 결국은 유형력으로 가는 여기 시공 전 시공 후에 이게 강국수압이고 유형력이면 여기는 대기 압력이 여기로 간다는 요 메커니즘, 요 그래프가, 요 그림이 요 진공 안밀 공법의 가장 특징적인 거예요. 배수 효과, 집안 전단에 위험이 없다. 이게 왜냐하면 아니 쪽 빨아 당기는 거죠. 여기에다가 차수를 시켜가지고 여기에서 여기 뭡니까? 여기에 벤토나이트로 눌러주죠. 완전 차수가 중요해. 진공시키는 게 중요해. 여기서 이제 양수기로 빼내는 거예요. 결국은 물을 밑에 있는 거를. 상제 하중을 해주되 그런 개념이 강극 수압이 발생하지 않고 바로 물이 침투 수압만 생기는 거죠. 소위 말해서 침투 수압만 생기니까 이게 뭐가 전단 파괴가 있을 수가 없지. 전단 파괴 위험이 없다. 장비 트랩카빌리티가 확보가 된다. 치마 소요 시간이 단축되고 잔류 치마가 거의 없다. 그렇지. 문제점 주의사항은 제하 중에 크기에 제한이 있다. 필요시 추가 흑사키를 해야 되고 정교한 시공이 필요하고 진공막, 진공펌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공기 차단막하고 실링이 중요하죠. 실링이 벤토나이트를 하든지 뭘 하든지 펌프 효율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거기 가서 끼거나 뭐 하면 그 안에 집어넣어서 하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또 여기 있네. 진공안밀공법의 원리는 이렇고 요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성토를 하면 이게 성토했다가 그 강수압 수선됐다가 성토했다가 이렇게 가서 결국은 KF 라인에 안 닿이고 된다는 건데 얘는 바로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죠? 유형력이 이렇게 증가된다는 과잉 강수압이 없으니까 바로 이렇게 간다는 요 그래프 아까 그거하고 그 두 개만 쓰면 돼. 했어요? 효과는 똑같고 치마 전단 파괴 위험이 없고 장비 트래피커빌리티가 좋고 치마 수용이 단축되고 잔류 치마가 거의 없고 과잉 강국 수압이 발생이 없어서 좋다. 나중에 크기 이제 정경식이 똑같은 내용인데 어쨌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요것만 이거의 진공 안밀 공법이 2교시 문제로 3교시 문제로 나왔는데 이것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밀에 대해서 쫙 썰을 풀어줘야지. 안밀의 공법 다른 이거 외에 타공법 예를 들면 이런 거 심투 안밀 공법 자중 안밀 공법 뭐 이런 거 해줘도 되고 허나투어 이거는 특수 그건데 신공법 신기술 그건데
어쨌든 뭐 요렇게 비교를 해줘도 프리로딩, 진공암밀, 자중암밀, 침투암밀 이게 대상 집안은 이렇고 해석 방법은 이렇다. 유용력 방정식은 이렇다. 유용력 방정식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원리를 가지고 이 공법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니까 각 공정별로 이런 것들이 있다. 프리로딩은 델타 시그마를 줘서 대상 집안 NC냐 OC냐 그다음에 NC도 되고 OC도 된다. 테르자기 1차원 해석 방법으로 했지만 우리는 미소 변형률 유한 변형률로 해줘야 된다. 나중에는. 그다음에 유형력 해석은 이렇게 강국수압이 소산됨에 따라서 그 전응력이 증가하는 그런 원리죠. 진공압밀은 진공압에 의해서 초연력 점토의 수치 해석으로만 되네요. 이거는. 요거는 똑같고 위에하고. 자중압밀은 자중에 의해서 이거는 또 다른 개념이죠. 준솔토에 의한 자중압밀 이건 다른 개념이죠. 그죠? 그다음에 침투압밀 하향 침투압 준솔 메릿 집안 1차원 흐름 유한 변형률 이론. 얘는 유한 변형률 이론이 들어가네. 그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동수경사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 지하수의 저하는 흙의 단위 중량 차에 의해서 전응력이 증가가 되네. 단위 중량의 차에 의해서 모래, 점토, 테르자기 압밀. 일단 뭐 요렇게 앞에는 뭐 문제가 뭐지? 계량공법에 여러 가지가 있다. 프리로딩하고 진공압밀하고 진공압밀 요 그림을 한번 잘 보시고 요거랑 아까 그 그래프 옆으로 쭉 가는 거. 일단 진공압밀 나오면 이 정도 나와야 되지. 그리고 중요한 응력경로 나와주면 좋죠. 응력경로. 여기 이로 바로 이리로 간다. 그러니까 그 터널도 그렇고 말뚝도 그렇고 이런 연약 집안에서도 이렇게 응력 경로를 맨 끝에다가 넣어주는 것 그 팁이에요. 각 문제마다 응력 경로 집안에 제하냐, 성토냐, 절토냐, 수평 토합 중에 이제 주동이냐 수동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응력 경로를 요런 거 넣어주는 거 센스 있는 사람들, 공부 좀 된 사람들 응력 경로를 항상 이렇게 넣어주시더라고. 이게 점수가 좀 가산이 되는 그 항목이니까 응력 경로도 신경 써가지고 각 공정별로 하나씩 만들어 놓으세요.